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또 방학 중인데, 그죠? 놀기도 바쁜 시간에, 놀기도 열심히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러니까 화수목이 딱 이렇게 일정이 됐는데, 보니까 요즘, 그죠? 14일이 돼서 뭐 이렇게 노는 걸로 됐습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많이 또 바뀌어서 다행히 이 한 칸만 밀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내일부터 했으면 14일날 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될 뻔 했는데, 어떻게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딱 이렇게 수업 받고, 그 다음에 또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또 즐겁게 놀고, 또 그렇게 했으면 딱 좋은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할 거는 그 매트랩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신호 처리나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 준비를 했었는데, 책이 일단은 가볍죠, 그죠? 얇고, 그래서 그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생각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좀 고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실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어떤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가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앞에 막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열 부르면 이렇게 나오고 열심히 막 듣고 그 다음에 딱 와서 돌아서면 다 까먹어버려요. 보통 그렇죠. 그런 경험 많이 안 했습니까? 돌아서 까먹고 왜 자꾸 까먹지? 그래서 한 달만 지나면 뭔가를 한 거는 같은데 명령어가 뭔지도 모르고 학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제 이론보다는 중간중간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실제 이렇게 같이 쳐보고 돌려보고 차라리 이런 게 기억이 남지 않을까, 사실 뭐 이런 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전반부에 뭐 이론 쭉 다 하고 후반부에 물론 실습하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첫날에는 오늘은 주로 이제 매트랩의 사용법이나 필요한 것들 있죠, 그죠? 그런 쪽으로 좀 위주로 해서 보통 오늘 하루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사실 매트랩 사용법만 가지고 이렇게 모든 명령을 다 끌어다 가지고 다 펼쳐 가지고 나면은 그것도 한 3일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는 사실은 있어요, 그게. 그쪽 이전에 강의나 이런 게 보면 매트랩 강의 3일짜리 보면은 주로 이제 사용법이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좀 필요하다 싶은 것만 주로 좀 뽑아가지고 그렇게 일단 준비를 오늘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했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4학년 때, 대학 4학년 때 졸업과제 있죠, 그죠? 졸업과제를 당시에 MP3 지금은 아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는 한 20년 전? 한 그쯤에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때 MP3는 처음 거의 당시에 이제 MP3가 처음 나온 게 MP맨 알아요? 모르죠? 20년 전 하면 까마득하지 모르죠, 그죠? 그 당시에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MP3 플레이어를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몰랐죠, 그죠? 우리나라 당시 굉장히 대단했어요. 지금은 당시 애플에서 뭡니까? 아이팟? MP3 플레이어 나오죠, 그죠? 그거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MP맨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제일 처음에 먼저 만들었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예전에는 뭡니까? CD, 이런 거 하나 하면 한 10곡 들어갔습니다. 10곡, 11곡. CD, 그죠? 그랬는데, 이상하게 메모리 조그만 게 보니까 자기 MP3 희한하게 막 변화시키고 나니까, 뭐 조그만 메모리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담을 수 있어. 조그만데 크지도 않고. 당신은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는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원하는 곡 막 넣어서 다 듣고 다니고, 마음대로 막 바꾸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MP3가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고단기쯤에는 사실 MP3나 이런 쪽의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처음 이제 나오는 거였고, 사실 스탠다드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만 정해서, 요렇게 뭐 디코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C 레벨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쭉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해요. 이렇게 배포를 하고 딱 보면은 보통 그 프로그램이 쭉 한 파일이 한 당시에 그 학부 4학년인데 그 파일이 막 20몇 개씩 막 되고 열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 막 이래 막 뭐 몇백 줄씩 쫙 다 있고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메인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메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다 들이다 보니까 메인이 어딘가 있긴 있더라고. 처음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부터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분석을 할 때, 이제 석사는 어떻게든 돌리는 게 목표였고 돌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당시는 PC 상황은 잘 안 돌아가고, 주로, 그러니까 당시 워크스테이션이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메모리도 크고 잘 돌아갔으니까. 요즘은 PC가 거의 워크스테이션보다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은 어쨌든 돌아가는 정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막 짜고 바꾸고 해서 돌리긴 돌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사를 딱 지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하려고 딱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고 싶은데 C 레벨로 굉장히 많고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힘들어요. 분석하기. 보는 것도 힘든데 그죠? 코드도 많고. 그래서 그때 이걸 MP3 디코더를 어떻게 할까? 그래 그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처음 그 당시 한 게 사실 매트랩으로 바꿔보자. 해서 그때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매트랩으로 바꿨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루틴마다 다 바꿔서 중간에 이제 시작부터 해서 매트랩 돌려서 중간에 결과 나온 거 하고 C 코드 그 숫자 나온 거 하고 두 개 같으면 여기까지는 똑같네. 또 다음 루틴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C 코드를 일단 매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C 코드는 중간중간에 변수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 뭐 파일로 프린트를 한다든지 그래픽을 보기 참 힘들죠. 그죠? 요즘은 좀 많이 달랐지만 그죠? 그래서 직접 C 코드 짜다가 중간에 그래프 보기도 힘들고 변수가 어떻게 바뀐지 힘들고 뭐 중간에 이 변수가 무슨 의미일까 해서 FFT나 이렇게 주파수 영역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내가 신호 처리하기도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이제 매트로 바꾸고 나면은 이제 쉬운 점이 뭐냐면 주파수 변환도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 보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변수 저장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더해본다든지 빼본다든지 두 개를 뭐 앞에 거 뒤에 거 뺀다든지 뭐 변화를 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터를 바꿔서 중간중간에 변수 변화하는지 신호 처리하는지 여러 가지 처리를 해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분석하는데 사실 도움이 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C코드의 레벨에서 막 이래저래 바꿔보고 그다음에 결과 나온 걸 실제로 돌리는 건 좀 느려요. 매트랩은 나중에 보면 좀 돌리는 게 느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제품이나 마이크로프로세서 옮길 때는 실제로 그걸 다시 바뀐 부분을 C코드를 바꿔서 다시 반영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근데 매트랩 같은 경우는 본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뭐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뭐 이런 처리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그걸 1, 2, C로 바꾸려고 하면 시간 좀 걸리는데 어느 레벨 이상 되면 괜찮지만 그 전까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매트랩으로 먼저 알고리즘 이런 거 좀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잘 나오면 그 알고리즘을 이제 C로 나중에 구현하면은 뭐 마이크로프로세서라든지 뭐 DSP라든지 이런 식으로 옮기기에 좀 많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MP3 쪽을 먼저 해서 당시 인코더 디코더 쪽을 일단 먼저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DSP TI DSP 있죠,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서 인코딩 디코딩 실시간으로 되는 거 그거 먼저 코딩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령 노래방 압니까? 요즘은 태진아님 금령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 사실 금령한 거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반주기 보면은 음악이 나오죠. 그래서 반주기 음악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올 때는 이제 합성을 합니다. 합성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피아노
그 샘플링을 해가지고 띵 하는 걸 하나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키를 하고 싶으면 그걸 조금 바꿔요. 바꿔서 그 다음 만들어내고, 또 그 옆에 오면 또 그걸 조금 바꿔서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방을 보면은 다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씩만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그거 가지고 가운데 중간중간에 있는 소리를 다 만들어내도록 돼 있어요. 요즘 미디나 이런 합성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가, 그렇게 하니까 음질이 또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 연주하는 거 녹음시키자. 이제 거의 신제품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민을 해서 음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실제로 녹음한 걸 하자. 그리고 라이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녹음한 걸 해보자 이래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 녹음한 양이 지금도 그렇지만 만만치 않아요. 압축을 안 하면. 그래서 그 당시 뭐 메모리도 좀 비싸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뭐 장착하긴 해도 실제로 뭐 곡당 뭐 60메가, 뭐 지금 얼마 안 되지만 60메가, 거기다 노래 뭐 몇 천곡 몇만 곡 매달 업데이트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압축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MP3 압축,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러면 용량이, 보통, 그냥 듣기로는 128kbps로 보통 그냥 그 듣기 정도로 하면은 한 12대1 정도 압축이 되고, 그래도 고음질 있죠, 그죠? 고음질로 하면 320kbps 하면 한 4대1 정도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압축을 하기 위해서 MP3 쪽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MP3 쪽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DSP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키템포도 변환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요즘 키템포 바꾸면은 올렸다 내렸다 하죠? 미디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합성해내기 때문에 바꾸면 돼요. 근데 라이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연주한 것만 했는데 한 키 올린다 이러면 안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올리는 게 필요하고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이 그 당시 실험실에 한 그 알고리즘 자체가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이 하는 수밖에 없죠, 금정이.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키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사실 신호 처리하는 부분 좀 들어갑니다만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MP3가 되니까 사실 당시 아까 박수님도 말씀하셨듯이 MP3 플레이어가 그 당시에 한참 나왔죠, 그죠? 그것도 같은 MP3 계통이기 때문에 그 MP3 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스템, 그죠? 마이크로프로세서 코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런 걸 쭉 했으니까 혹시 정보 공유 있죠, 그죠? 요즘 공유가 아주 잘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한 부분 중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실이나 혹은 이제 학부 수업을 다니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돼서 이게 됐다라고 딱 나왔어요. 잘 돌아가죠, 알고리즘이.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제품화까지 가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결과 나왔으니까 다 끝난 것 같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또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실험실 레벨은 한정된 입력에 정해진 패턴의 정상적인 입력에 대해서만 잘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상용화는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인풋에,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패턴에 이런 것까지 다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지 상용화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 어떤 알고리즘 개발했다 하면은 그걸 상용화까지 한참 뒤에 나오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트랩을 지금 우리가 짜면서 그래도 한 가지 해볼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함수나 이걸 위해서 입력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되는 입력 말고 좀 다양한 경우에서 입력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다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염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두가 좀 길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이용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인데, 일단 매트랩, 그 매트릭스 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요거 혹시 매트릭스라는 거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오늘 처음 봅니까? 그래서 매트랩은 사실 매트릭스 랩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 얘가 처리 단위가 뭐냐면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그래서 C 언어하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C는 뭐 배열 있어요, 똑같이, 그죠? 어레이 있는데 쭉 가다 보면 인덱스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C 언어는 기본적으로 배열의 이름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작부터 시작하는 게 0번지부터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잡히면. 근데 여기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0과 0 매트릭스 있습니까? 없죠? 항상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C 코드가 있는 걸 매트랩으로 일단 한번 해보려고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한 번씩 애먹는 부분이 하나가 요거예요. 인덱스가 틀려요. C는 세 번째인데 여기서 몇 번째로 가야 됩니까? 네 번째로 가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0, 1, 2, 3 요건데 여기서는 1, 2, 3, 4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꿀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헷갈리면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아무리 막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매트릭스라는 거. 그래서 매트랩은 보통 그 여러분들이 엔지니어 쪽이나 뭐 과학계산용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특수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트랩의 장점이고, 아까 말했듯이 매트릭스 연산용이에요. 매트릭스 기본 처리 단위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위한 거고, 그래서 여기 어레이 벡터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어레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몇 바이 몇짜리, 그죠? 몇 바이 몇 3바이 3이라면 3 곱하기 3 총 9개짜리 3바이 3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어레이가 되고, 벡터는 가로 세로보다는 한 줄짜리예요. 한 줄을 벡터라고 합니다. 가로 한 줄, 세로 한 줄,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매트릭스 때문에 가로 한 줄이 1,0, 1,1, 1,1, 1,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줄입니다. 그죠? 1,1, 2,1, 3, 이렇게 세로 한 줄, 그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벡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스칼라가 말 그대로 1바이 1짜리예요. 하나짜리죠, 그죠? 그걸 볼 스칼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데이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벡터, 어레이. 물론 이런 매트릭스 외에도 당연히 뭐 더블 플롯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얘는 써보면 무조건 변수가 64비트짜리 아주 큰 변수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디폴트 잡힙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시험처럼 얘를 숏을 쓸지 플러스를 쓸지 막 비교적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편안하게 다 쓸 수 있어요, 변수를. 그래서 그런 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하고 펑션, 나중에 프로그램할 때 스크립트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일반은 펑션에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어떤 차이점이 약간 있는지 중간에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스크립트하고 펑션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럼 매트릭스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 자리에 바탕화면에 보면 매트랩 있습니까? 그래서 매트랩을 한번 수행을 시켜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혹시 글자 치면 작죠? 글자, 그죠? 글자를 조금 키워볼게요. 이게 폰트. 이제 좀 보이나요? 더 크게 할까요? 됐죠? 이제 좀 보이나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참 중요한, 여기가 프롬프트, 커맨드를 쓸 수 있는 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커맨드를 쓸 수 있는 란. 그 다음 이쪽이, 폴더죠, 그죠? 현재 폴드에 대해서 있는 것들, 내용, 파일이나 폴더 등을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쪽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것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줄게요,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가 히스토리, 즉 내가 이때까지 명령을 넣었던 것들이죠, 그죠? 이런 창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자, 먼저 여러분들이 사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작업해보고, 그 다음에 파일, 그러니까 한 줄짜리면 여기서 한 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 줄이 묶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하려면,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만들 수는 없겠죠. 그죠? 매트리 밑에, B 밑에 막 만들어 놓으면 막 섞여서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업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명령 중에 cd, change 디렉토리죠. 그죠? 그래서 폴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 있고, 현재 보는 거 pwd 똑같습니다. 현재 폴더. 지금 여기 폴더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폴더를 D 드라이브가 있는 줄 알고 일단은 D를 만든다 그랬는데 C에다 만들어 봅시다. C. 그래서 그 폴더 옮기는 방법은 여기 옆에서 옮겨도 됩니다. 옆에서 옮겨도 돼요. 찾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CD 땡땡. CD 땡땡 혹시 뭔지 압니까? 예? 요즘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 현재 폴더의 윗폴더예요. 모 폴더죠, 그죠? 그 윗폴더 땡땡. 그러면 옆에 창도 같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 폴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래놓고 현재 어딘가 봅시다. 다 올라왔는지. 아니 더 올라가야 되네. 땡땡. 그죠? 이제 매트리 폴더 들어왔네. CD 땡땡.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옆에 폴더 옮기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명령을 어차피 필요한 걸 또 쓰는 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C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폴더는 make 디렉토리 워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봅시다. C에다가.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옆에 보면은 워크라는 폴더가 옆에 생겼습니다. 생겼죠, 그죠?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작업을 워크로 다시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CD 워크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wd 이제 위치. 자, 여러분 이 폴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크립트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폴더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창이 이렇게 뭐가 쭉 내려오니까 뭐 귀찮죠, 그죠? 그래서 CLC 클리어 코맨드 윈도우 CLC 하면은 이렇게 또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폴더 만들고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면 됩니다. 일단 작업 폴더는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쭉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폴더, 여러분 작업 폴더까지 맞고, 그 다음에 커맨드 윈도우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커맨드 윈도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쭉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 커맨드 윈도우 자체는 물론 아까처럼 뭐 CD 막 이렇게 막 할 수, 뭐 메이크 디렉토리 뭐 이렇게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명령 주는 거죠, 그죠? 그 외에도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그 계산기로도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계산기 없다면 매트랩 띄워놓고 계산을 시키면 됩니다. 계산을 아주 잘해줘요. 그래서 먼저 아주 쉬운 것부터 시켜볼까요? 얘가 도대체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쉬운 것부터 2 더하기 5 7 나오죠, 그죠? 네, 디폴트로 엔셔에서 LNS에서 여러분 결과가 딱 나옵니다. 이건 뭐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럼 2 더하기 5는 7이라고 이야기를 잘해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난해한 거 나누기 한 시켜볼까요? 0.5 맞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뭐에 신경 안 씁니까? 타입에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죠? 얘가 플롯인지 뭐 예를 들어 C 언어 같으면은 우리 어떻게 해줘요? 처음에 메인 만들고 얘가 지금 플로팅이니까 뭐 플로팅 변수 A, B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걔 두 개 나눠주고 프린트F나 뭐 C아웃에 통해가지고 이거는 뭐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쭉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쳐주면 지가 알아서 타입이 막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0.5 나누기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그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수학 함수를 쓰고 싶다. 뭐 파이 그죠? 파이를 쓰고 싶다 하면은 제일 위에 뭐 기본적으로 샵 인클루드 해서 그게 필요한 것들을 뭐 라이브러리를 옮긴다든지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줘야 돼, 그죠? 수학 함수 포함시켜줘야 되죠? 매치. 근데 여기는 그런 필요 없이 그냥 파이 치보면 나와요. 그죠? 기본적으로 파이도 얘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파이를 정의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파이라는 변수가 있네. 그래서 파이에 1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이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 됩니까? 1이 되죠. 1이 되면 골치 아파요. 1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좀 주의할 점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얘가 파이라는 값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제로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여러분들이 파일 바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파이가 아닙니다. 어떤 파이입니까? 이 파이는 내가 제공하는 파이가 아니고 여기 워크스페이스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파이라는 게 하나 변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변수 파이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죠? 얘는 변수 파이예요. 내가 알던 그 파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변수 파이인데 얘가 1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없애고 싶다. 없애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값을 잘못된 파일을 없애고 싶다. 그럼 일반적으로 클리어 올 그냥 깨끗하게 지웁니다. 클리어 올을 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올 하면은 워크스페이스 깨끗이 지워져요. 그래서 다시 파일을 치면 얼마입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여기 워크스페이스가 뭡니까? 여러분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요 공간에서 생성되거나 만들어진 변수나 벡터나 어레이나 이런 것들이 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성한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들어가기 전에 플롯 몇 개, 인트 몇 개, 캐릭터 몇 개, 어떤 변수, 배열, 어레이 다 선언해 놓고 미리 메모리를 일정 기간 딱 잡아 놓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물론 중간중간에 그 다이나믹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들어갈 때 딱 잡아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딴 데 쓰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지가 100개를 잡았는데 어레이를
101번째를 뭔가를 읽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 창이 뜰 수도 있죠. 뭐 잘못된 메모리 어떻게 했다 이렇게 딱 뜰 수도 있고, 그건 친절한 경우. 이 불친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프로그램이 뻗는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막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몰라요. 왜냐면 그 메모리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시연하다가 참 애매하고 골치 아픈 것 중에 디버깅이 진짜 안 되는 경우 하나가 100개를 잡았는데 101번째를 액세스를 했어요. 그래서 걔를 바꿨어요. 뭘 바꾼지 모르죠. 근데 프로그램 돌다 보니까 이상해요. 근데 얘가 어떤 시스템에 중요한 변수를 건졌으면 뭐 죽전지 뻗던지 이렇게 했으면 금방 찾았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변수를 건진 거예요, 얘가. 시연회가. 그러면 분명히 갔는데 잘 가는데 특정한 값이 자꾸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 거 있죠, 그죠? 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친절하게 다 막아줍니다. 요즘 다행히. 그런 경우에는 디버깅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인덱스가 어디까지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얘는 들어갈 때부터 메모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A라면 A가 딱 잡혀져요, 새로. 그죠? 그래서 변수를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은 3.1416까지만 아니죠? 뒤에 쭉 더 있죠? 그러면 제가 3.1416만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값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얘가 맞는지 더 정밀하게는 볼 수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포맷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맷 롱 치보세요. 그리고 파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가 정상적인 값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죠? 파일은 원래 기절이 긴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하는 포맷을 우리가 짧게 해주면 그거까지만 딱 나와요. 그게 포맷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시킬지, 볼지, 그게 포맷입니다. 포맷, 롱, E. 이렇게 파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익스포넨 형식으로 10의 방선 곱하기 쭉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롱이 형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포맷. 숏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기존에 있던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릿수 높이까지 볼 필요 없다 하면 일반적으로 포맷 숏으로 해서 즉 디폴트 형태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포맷. 또 하나 더 포맷 롱 E가 됐으니까 숏 E도 있겠죠, 그죠? 숏 E 됐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디폴트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숏 타입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일단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맨드 창에서 프롬프트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선언, 변수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C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미리 선언해 줘야 됩니다. 플롯, 더블, 쇼.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A에 3 어떻게 됩니까? 그냥 3이라는 변수, 3이라는 값을 가지는 변수 A가 생성이 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그죠?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우리가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주면 A가 3이 바로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B는 6. 그럼 A, B 다 생겼죠? 워크스페이스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세면 해봅니다. C는 A 플러스 B. 부. 나오죠, 그죠? 바로 여기서 변수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C도 하나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현재 여기 작업 공간에 어떠한 변수들이 어떻게 존재되는지를 보려면 후지를 씁니다, 후지. 후지를 치면은 나오죠, 그죠? 이름 나오고, 사이즈 나오고, 뭐, 바이트 나오죠?
그쵸? 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다 몇 바이트짜리입니까? 8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 얘가 굳이 내가 뭘로 해라 이야기 안 해도 기본적으로 8바이트 사이즈로 해서 변수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수 생성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음에 뭡니까? 클리어. 클리어도 괜찮고 클리어 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다시. 그럼 당연히 휴지하면 아무것도 없겠죠? 됐습니까? 됐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변수 하나짜리, 즉 스칼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여기 기본적으로 배열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배열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열로 쉽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가 배열인데 그래서 1에서 10까지 벡터 한 줄짜리죠. 한 줄짜리 벡터를 생성하는 거, 뭐 x인데 1에서 10까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넣으시면 나오죠. 1, 2, 3, 4, 5, 6, 7, 8, 9, 10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그냥 1부터 10까지 바로 한 줄 쓰면 바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도대체 얘가 크기가 얼마 될까 보는 게 사이즈 변수입니다. 우리가 사이즈 조금 전에 x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사이즈 x를 하면은 1에서 10까지 그죠? 1,10짜리다 한 줄짜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부터 10까지를 값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조금 전에 디폴트로 그냥 1부터 10 하니까 1, 2, 3, 4 됐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0. 몇 단위로 끊고 싶다. 자, 그러면은 x는 1부터 10까지인데 땡땡 10 이러면은 1부터 10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쓰고 싶은 간격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0.1 땡땡 그러면 1부터 10까지를 배열을 만드는데 중간에 간격은 0.1 단위입니다. 0.1 단위로 해서 쫙 해서 총 몇 개 만들어질까요? 사이즈 궁금하죠, 그죠? 사이즈 x 91개 91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90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끝하고 끝이기 때문에 가운데 쭉 자르면 91개가 됩니다. 그래서 91개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배열 만들고 이렇게 사이즈를 보는 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해주고 클리어 올 됐죠? 이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변수 두 개. x를 1부터 10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물론 이렇게 엔터 치면은 1부터 10까지 나오겠죠?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세미콜론 다음에 계속 둬서 써야 돼요. y는 1부터 10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위로 쭉 올려보면 x도 마찬가지 10개 만들어주고 y도 10개 만들었는데 x가 표시가 안 됐네요. y만 표시됐네요. 그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첫째 봅시다. x 이러면 나오죠? 근데 화면에 출력되는 게 싫다 하면은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됩니다. 세미콜론을 붙이면은 화면상에 그거 없이 출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세미콜론 붙이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명령 넣을 때 세미콜론 넣으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빼면은 나오고. 그래서 아까 그 x는 세미콜론이고 y는 없었으니까 y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 y 두 개 있죠, 그죠? 두 개 곱하기만 해볼게요. z는 x 곱하기 y 뭐가 될까요? 에러가 됩니다. 에러 생겼죠? 왜 에러 생겼어요? 근데 왜 에러 생겼습니까? 응? 그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트릭스 어레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매트릭스 연산하기 때문에 곱하기를 하면 자기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곱하기를 해요. 그러면 매트릭스 하려면 가로, 세로가 똑같아야 되죠. 근데 얘는 가로가 10개인데 뒤에 거는 세로가 아니고 가로가 10개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곱하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알듯이 얘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연산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곱하는 게 무슨 곱하는 겁니까? 자기 자리 곱하는 거. 두 개가 어떤 경우 벡터인 경우에 자기 자리에 맞는 게 곱하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거였으면은 해줘야 될 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을 써줍니다. 점. 곱하기 앞에 점을 써줍니다. 점을 써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엔터 하면 에러가 안 나오고 우리가 각 자릿수를 곱한 게 똑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곱하면 안 되고 그냥 곱하면 일반적으로 매트릭스 연산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곱할 때는 앞에 점이 필요해요. 점별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보는데 x 곱하기 y 그럼 매트릭스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럼 y를 그 행과를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10개 이러면 되겠죠. 10개. 그거 하는 게 위에 땡을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그럼 트랜스포지션 돼가지고 행과 열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 치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맞습니까? 그죠? 가로 10개 쭉 하고, 세로 이렇게 쭉 하고, 각각 다 한 번에 10개씩 다 곱해서 더해지니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385. 매트릭스 연산이 된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매트릭스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제일 좀 한 번씩 보는 게 가로, 세로 행렬이 안 맞다. 이런 에러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숫자를 안 맞추면 에러가 생깁니다. 아까 앞에처럼 10개를 곱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10개를 안 곱고 10개, 20개를 벡터 연산을 하겠다 하면 곱하는 게 에러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명령어를 보고 싶다 할 때는 화살표 위로 올리면 앞에 게 나와요. 밑에 나오면 뒤에 게 나오고 ESC 누르 없으시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거 X는 으로 시작된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앞에 뭘 쓰면 X 치고 화살표 올려봐요. 그럼 아까 앞 X로 시작했던 게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빨리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 Y를 10개씩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뒤에 걸 11개를 만들었어요. Y를. 그럼 X, Y 숫자가 틀리죠? 그러니 우리가 Z는 해서 곱합니다.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에러 납니다. 근데 어떤 에러 나는지 문구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디멘전이 안 맞다는 에러 납니다. 그죠? 디멘전이 안 맞다는 거는 숫자 길이가 안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크기, 가로, 세로 크기라든지 곱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0개로 맞추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Z는 X 곱하기 Y에 해서 매트릭스 곱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몇 바에 몇 자리 만들어져요? 10바에 10자리 만들어져요. 그죠? 가로, 세로. 그죠? 앞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쭉 이래서 10바에 10자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행렬, 영산. 그죠? 그 다음에, X를 2배를 하고 싶다. X를 2배, Z는 2 곱하기 X.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상수를 곱해도 그래도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각각 다 이렇게 상수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누기를 하고 싶다. 이상하죠? 그죠? 점을 붙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곱하기는 되는데 왜 나누기는 지가 알아서 안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는 점을 안 붙여서 해주고 그래도
점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잘못하면 얘가 이제 안 붙이면은 혹여나 착각해서 이게 매트릭스 연산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씩 곱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점을 붙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됐습니까? 나누기 잘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점 찍는 거 좀 생각해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디멘전, 크기, 길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나갈게.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매트릭스.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 리니어 스페이스. 자,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열등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칸이 얼마 돼야 돼요? 부터 파이까지 열등분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파이 나누기 10을 하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0부터 파이까지 10분의 1 간격으로 해서 파이까지. 맞습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걸 그냥 함수로 하는 게 있습니다.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걸 쓰면 조금 더 쉽게 돼요. 그냥 0에서 21인데, 요 사이를 몇 등분 나누냐면은, 10등분 나눠라. 이런 식으로. 땡땡을 뺄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 스페이스,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거꾸로 이야기했네. 0부터 10까지 21등분 나눠라. 그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 10등분 나눠라 하면은 0.9씩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시작, 끝, 간격, 이런 식으로. 0부터 10까지 10등분. 됐습니까? 21등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니어 스페이스는 아까 시작과 끝 중에 우리가 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데 쓰입니다. 이거 나중에, 그림 그릴 때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림 그릴 때 우리가 간격을 얼마큼 촘촘하게 잘랐을 거냐. 이럴 때, 리니어 스페이스를 한 번씩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간격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다 1열짜리 벡터만 했죠? 한 줄짜리 벡터, 그죠? 그러면은, 한 줄짜리 말고, 두 줄짜리 하고 싶다. 두 줄짜리.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A는 1, 2, 3. 스페이스 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에 4, 5, 6. 스페이스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 줄짜리가 아니고, 두 줄짜리. 세미콜론 하면은, 그 다음 줄. 1, 2, 3, 다음 줄, 4, 5, 6. 됐습니까? 1, 2, 3, 다음 줄, 4, 5, 6. 됐죠?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다음 줄을 만들면 됩니다. A의 트랜스포지션 하면은 바뀌겠죠, 그죠? 행렬이. 이렇게 행렬을 서로 뒤집는 거. 캔과열을 바꾸는 거.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여기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연한 이거는 미리 메모리 크기를 잡아야 되겠죠. 변수 잡아야 되죠, 그죠? 여기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대로 확장 축소가 돼요, 여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B를 1, 2, 3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놓고 B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존에 있던 B에다가 4번, 5번을 붙입니다. 이러면은 1, 2, 3, 4, 5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3개만 있던 데서 뒤에 기존 거 플러스해서
갖다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뒤에. 됐습니까? 그러면은, 비비를 하면은, 1, 2, 3, 4, 5가 두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주 동일한 패턴에 아주 많은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몇 번 돌리면 됩니다.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면 마음대로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까? 이러면 벌써 2만 개짜리 만들었어요. 2만 개짜리를 만들었어요. 1, 2, 3, 4, 5가 2만 개나 되는 그런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거 편하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반복시키거나 뭘 넣거나 뺄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유용한 게 쓰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로 어떨 때 좀 쓰다 보면 유용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떤 변수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매번 돌 때마다 값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값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매번 프린트해서 하나씩 눈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배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존 배열에다 계속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은 그 변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쫙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든지 파형으로 본다든지 보면 이 변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시점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변수를 추적한다든지 바뀌는 거 한번 확인하면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게 갖다 붙이는 거 계속 변수 하나씩 됐습니까? 그죠? 요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시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일단 그러면 계속해서 일단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연립 방정식 같은 거 있죠? 그죠? 연립 방정식. 그죠? 그런 거 한번 풀려면은, 그렇게 막, 더하기 빼기 계산해야 되고, 요즘 그렇게 귀찮은 게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또 연립 방식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연립 방정식. 자, 조금 전에 나왔듯이, x 플러스 2y는 4, 뭐 2x 빼기 y는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매트릭스로 푼다. 매트릭스로 푼다. 이러면은 요 앞에 xy 빼고 1, 2 마이너스 1. 그죠? 이 맥 만들고. 그 x 매트릭스 곱하면은 요쪽에 4, 3.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로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요거. 역행렬을 앞에다 양쪽으로 꼭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건 날아갈 거고, 이쪽은 XY만 나올 거고, 이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A는 1하고 2, 그 밑에 줄 2하고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XY 곱해서 저쪽 상대편이 B가 4하고 그 밑에 줄에 3.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행렬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Y는 A,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우리가 나누기를 해줘야 돼. 그죠? 행렬 나누기. 근데 행렬은 그 교환 법칙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앞에 나누는 거 뒤에 나누는 거 틀려요. 그래서 앞에서 나눠야 됩니다. 나누기를 거꾸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역슬래시, 달라져. 그죠? 역슬래시를 해줘야 돼요. 앞에다 역슬래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행렬을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게
그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 이 선행방식 뭐 4차 변호든 보고 이런 식으로 그죠? 행렬 형태를 만들어서 역행렬로 나누기를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매트랩을 이용해서 원하는 방정식을 잘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해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함수를 얘보고 풀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는 solve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푸는데 뭘 푸냐면은 어떤 걸 푸냐면 x 플러스 2 곱하기 y는 4 요거랑 이 수식이랑 그 다음에 2 곱하기 x 빼기 y는 3 얘를 풀어라. 근데 풀면은 답이 나오죠, 그죠? 근데 x, y로 나오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x, y는 나중에 지금 심볼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심볼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y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x, y 두 개에 대해서 x, y로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x는 y는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정식 마음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뭐 8이다. 그러면 거기다 또 나오고, 그죠? 2다.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연립 방정식 풀고 싶으면 여기 있는 solv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원하는 형태로 적어주고 구해라 하면은 답을 잘 구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나중에 쓰면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일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나올 건데 우리 거기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연립 방식을 했죠, 그죠? 그럼 그게 맞는지 틀린지 사실 그 검사나 이런 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검사는 건 빼먹었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한 연산에서 결과가 2 더하기 2 곱하기 y가 되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좀 전에 우리 바뀌었죠, 그죠? 여기 4였죠, 그죠? 요거였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4가 돼야 되고 당연히,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x 빼기 y는 당연히 3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요거 잘못했네. 여기 3이네, 그죠?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바꿔놓고,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검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식을 풀어놓고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은 열심히 막 풀어가지고 답을 딱 내놓고 가끔 나도 이 답이 맞습니까?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그걸 넣어보면은 되겠죠, 그죠? 그 방식으로 다시 넣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시 거꾸로 넣어보면은 앞에 이미 처음에 시작된 그 식이 성립이 되면은 맞는 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성형 연립 방정식 검산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코맨드 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봤습니다. 조금씩 해봤고 그러면 그 외에도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들이나 연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일단 ABS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래서 쟤는 주로 나중에 보면 복소수 영역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ABS 절대값. 1의 절대값은 당연히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복소수 형태를 i나 j로 복수 형태가 써야집니다. 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워크스페이스 정리를 한번 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i는 0 플러스 1 i죠, 그죠? 그러면 j는 똑같습니다. 0 플러스 1 i예요, 그죠? 그래서 흔히 C처럼 ij를 막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죠? ij를 막 쓰면 안 돼요, C처럼.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ABS. J는 당연히 1이 나오죠, 그죠? 1이 나오고. 1 플러스 J도 루트 2죠, 그죠? 1.41, 4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ABS는, 절대값을 찾아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절대값 ABS. 그러면은 복소상에서 각도 있죠, 그죠? 페이저. 나중에 여기는 페이저. 앵글은 앵글의 함수를 써도 돼요. 1 플러스 J. 몇 도입니까? 1,J니까 1J니까 45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결과값이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뭐가요? 갑자기 이게 뭡니까? 파이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까요? 1.5. 그럼 파이 나누기 파이 나누기 4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몇 도? 180 나누기 4니까 45도. 다시 말하면 출력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라디안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라디안, 대부분 라디안으로 주로 나와요. 특수한 몇 개를 빼고는. 그래서 다 라디안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앵글. 페이지라는 것도 있어요. 똑같이 1 플러스 i. 똑같이 나오죠? 4분의 1 파이. 45도.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앵글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뒤에 나오겠던 미리 하나 플롯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플롯이 궁금하다 하면은 헬프 플롯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필요한 사용법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헬프를 해보면 돼요, 그냥 여기서. 그럼 모양이 뭐라 쭉 나옵니다. 뭐 색깔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XY라든지 뭐 어떤 형태, 뭐 그리는 형태 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롯. 플롯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선. 그러면은 X를 1부터 10까지 10개짜리를 만들었어요. 배열을. 그 다음에 플롯. 간단하게 X.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배열 값을 보기가 참 쉽죠, 그죠? 따로 필요 없이 플롯이라면은 1부터 10까지. 여기 밑에 지금은 1부터 시작하죠. 아까 1부터 시작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10까지,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sin x를 그리고 싶다. sin x. 지금 우리가 sin x 똑바로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z를 sin x. 됐습니까? 일단은 결과를 디스플레이 안 하게 해놓고, 그럼 z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x를 넣어서. x가 뭐니까 배열이죠, 그죠? 그럼 각각 값에 대해서 z가 만들어져요. 또 배열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롯 z 하면은 만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왜 저 울퉁불퉁해요? 표현이 좀 더 된 거네, 그죠? 좀 촘촘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사인 0은 0이겠죠, 그죠? 사인 1은 0.8415. 그럼 이게 뭐예요? 들어간 값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디안 값이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사인 파이를 주면은 거의 0에 가깝게 나오네요. 2파이 1. 맞습니까? 90도 1. 그래서 이게 사인도 함수가 들어갈 때 라디안 형태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몇 도, 90도 이런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하면 라디안 수로 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넣어줄 필요, 간격을 좀 촘촘하게 해봅시다. 그죠? 한 0.1? 0.1로 하면 좀 촘촘해지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x 만들 때 1부터 10까지 하나, 1씩이 아니고 0.1 정도로 좀 촘촘하게 해서 x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플롯 사인 플롯 이거 z는 sin 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롯 z를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플롯 z를 해주면 우리 아까 띄워놓은 피규어 1번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열어보면 됩니다. 이제 좀 정상적으로 좀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죠? 0.1 단위로 그래서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실제로 여기 1부터 우리가 대략 한 0.1한 100개 되겠네요, 그죠? 100개까지 90개네, 그죠? 1부터 10까지니까 10종이 다니까 90개까지 저렇게 사인이 만들어졌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기엔 좀 애매하니까 얘를 그리드라는 걸 한번 쳐주면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점선을 그려줍니다. 좀 보기 편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sin x 1부터 그죠? 그래서 0부터 시작 안 했네. 그럼 우리 다시 0부터 시작해 봅시다. x 0부터 시작해서 x를 만들고 z는 다시 sin x를 하고 다시 플롯에 z 됐죠? 그럼 똑바로 0부터 시작했네, 그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림 그릴 때는 우리가 실제로 그 입력널 배열이죠, 그죠? 촘촘히 하는 배열을 넣고 그 배열에 대해서 그 sin 함수를 수행하고 결과가 그 배열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매트릭스가 항상 배열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입력도 배열로 들어가고 각각이 다 처리가 되고 결과도 배열로 나오고 그 배열을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뭐 사인 했고 똑같죠, 그죠? z는 뭐 코사인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한번 그려봅시다. 코사인 그래서 플롯 똑같이 코사인 형태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그 다음에 아크 탄젠트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사인, 뭐 코사인 맞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됩니다.
우리가 그, 익스포넨셜, E 있죠, E. 이는 EXP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익스포넨셜, 제로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이게 0승이니까 1. 2의 1승은 2.7. 뭐라, 그죠? 2의 I승은 뭐가 나오죠? 이거 나중에 뭐 아마 배웠겠지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뒤에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이 I승.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로그도 볼까요? 그냥 로그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로그입니까? 자연 로그죠, 그죠? 그래서 로그 2 하면은 뭔가 나옵니다. 로그 익스포넨셜 4를 하면은 로그의 2의 4승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4 나오겠죠, 그죠?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로그가 뭐라? 자연 로그예요. 그냥 일반 로그 하면은 흔히 알고 있듯이 자연 로그. 위치 2죠, 그죠? 그러면 상용 로그 위치 10 달려면은 로그 10을 쓰면 돼요. 로그 10의 10은 1. 맞습니까? 로그 10의 11. 로그 10의 10은 1이겠죠, 그죠? 자연 로그 10의 1승이니까. 그러면, 뭐의 몇 승?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럼 10의 2승. 10의 2승. 이거는 뭘 쓰냐면, 요게 꺽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꺽쇠를 넣으면 10의 제곱은 100.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꺽쇠, 그죠? 로그, 익스포넨셜 로그. 그 다음에 복소수 쪽으로 한번 살짝 가보면 1 플러스 j. 그냥 1 플러스 j겠죠, 그죠? 근데 콘주게이트가 뭘 바꾸는 겁니까? 복소수, 그죠? 그럼 1 플러스 j. 콘주게이트 1 플러스 j면은 1 마이너스 j네, 그죠? 1 마이너스 i. 콘주게이트가 일단은 우리 원하는 대로 동작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소수 평면에서 우리가 1 플러스 j에서 우리가 그 리얼 함수만 뽑고 싶다. 그러면은 REA를 쓰면 됩니다. 리얼 1 플러스 i 하면은 1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진을 하면 허수부, 실수부, 허수부, img, imag 하면은 1. 됐습니까? 복수에서 실수 뽑는 거, 허수 뽑는 거, 그리고 우리가 크기, 그죠? 앰플리튜드, 그래서 매그니튜드 값 뽑는 거, 크기 뽑고, 그 다음에 각 뽑고, 그죠? 그 네 가지 뽑으면 기본적으로 복소수에 필요한 것들을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단위는 우리가 볼 때 다 뭡니까? 일반적으로 라디안을 씁니다. 그래서 결과 다 라디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라디안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또 다른 오퍼레이션 중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 됐죠, 그죠? 여기서 특별히 뭐 더 해보고 싶은 거 없죠, 그죠? 뭐 사인, 코사인, 뭐 콘주게이트, 이미지, 리얼, 그다음 익스포넨셜 로그 10. 한 요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쓰기에는 웬만한 것들은 일단 다 아마 이걸로 다 가능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인데 이제 뭐 점 밑으로 나오는 것들, 뭐 연산한 것들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반올림 한다든지 버림 한다든지 우리 이런 것들 좀 필요하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X를 만드는데 어떻게 반올림이 하는 거는 우리가 소수점이 쫙 있는 걸 펼쳐놓고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부터 할까요? 0.1 단위로 할까요? 0.1 단위로 해서 2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입력을 줍니다. 그래서 x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말한 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연속되게 쭉 나왔죠? 됐고 그리드에서 일단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뭐 비교해 볼 게 하나 더 해볼까요? 다시 그림을 하나 더 하고 싶다. 피규어에서 엔터를 한 치보세요. 그럼 새로운 그림 창이 하나 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걸 하나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피규어에서 하나 더 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Z는 입력에 대해서 A를 한번 해보고 플롯 G에다가 그리드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가 나오겠죠, 그죠? 함수를 적었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플롯에서 엔터를 치보면 자,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어떻게 됐지?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요걸 바뀌는 거 조금 더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두 개 하는 거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너무 불편하다, 두 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플롯 X를 그렸죠, 그죠? 플롯 X 먼저 딱 그렸어요. 떴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점선 표현을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거기다 엎어치고 싶어요. 안 없애고. 그러면은, 홀드 온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홀드 온을 해주면은, 기존의 그림을 없애지는 않아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거기다 덮어칩니다. 뭘 덮어치나요? 우리가 결과 파양, 플롯 Z죠, 그죠? 얘를 다시 엎어치면 되겠죠? 그래서, 딱 엎어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거 보니까. 입력이 요 모양이었죠, 그죠? 요 모양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연산 결과는 이렇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점보다 조금만 넘으면 위로 올라갔죠? 맞습니까? 위로 올라갔죠? 위로. 그럼 2는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1.1은 2가 되고 0.5는 1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수점이 있으면 다 플러스해서 그 위쪽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다기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마이너스일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1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이너스 2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1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요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2.1은 위로 가겠죠? 마이너스 2로 갑니다. 맞습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봐야지 나중에 이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2로 갑니다.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플러스 방향으로 올립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항상 플러스 방향으로 올리는구나.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수점이 올립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맞습니까? 자, 그럼 됐고. 그럼 두 번째 거. 플로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Z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FLOOR. 얘도 소수점 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볼게요. Z랑 똑같이. 앞에 게 지금 계속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날려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는 홀드 오프. 그러면 이제 잡고 있는 그림을, 다시 더 이상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드 오프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그림이 이제 새로 그려지겠죠? 덮어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다시, 플롯 X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홀드 온을 해주고, 그죠? 앞을 그리고, 입력 그리고, 입력을 잡고, 그 다음에, Z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선을 그려봅시다. 그리드.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판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모양이 반대네요. 그죠? 이거 무슨 연산이에요? 이게 입력이 이건데, 다 밑으로 내렸네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0.5면 내려서 0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내립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수점을 무조건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버려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쪽으로 내리는. 소수점을 버리는 거죠. 버린다고 봐야 됩니다. 버리는 연산. 그 다음에, 픽스라는 걸 해보죠. 픽스. Z, 세 번째 거. 픽스라는 명령어. Z로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아까 똑같이. 일단은 홀드 오프 시키고. 그죠? 홀드 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플롯. X를 그리고. 그 다음에 H 누르고 이렇게 찾으면 아까 H 행이 나옵니다. 그럼 홀드 온 H, 그죠? 그림 그대로 잡고. 그 다음에 다시 P로 해서 플롯 Z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드. 선을 그리고. 됐습니까? 다 했네.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네. 픽스라는 함수의 동작입니다. 아까 또 다르죠, 그죠? 그죠? 얘는 어디로 갔어요? 마이너스는 내리고, 플러스는 올린네요, 그죠? 요게 픽스 동작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마이너스는 내리고, 플러스는 올려줬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내리고, 플러스는 올린 동작을, 픽스가 수행을 합니다. 소수점 연산이죠? 그래서, 요거, 픽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마지막 있죠, 그죠? 소수점 연산하는 거. 라운드라는 게 하나 있네요. 자, 그럼 똑같이 일단 홀드 오프를 해보고 그리고 날려보고 그 다음에 Z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거 라운드 연산을 봅니다. 라운드 연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플롯 X 그리고 그 다음에 홀드 온 해주고 그 다음에 플롯 Z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앞에 거 입력 결과를 같이 붙여놓고 이제 파일을 그린 거예요. 요건 좀 이것도 모양이 좀 다르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요거는 꺾이는 시점이 0.5네요, 그죠?
.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크면은 올리고 0.5보다 낮으면 내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맞습니까? 0.5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올리고 낮으면 버리고 반올림 연산이에요. 그래서 라운드는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4가지 특징이 조금씩 틀리니까 나중에 그 연산할 때 혹은 뭐 가까운 쪽 가까운 정수를 찾을 때 요거 4가지 특징을 잘 보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4가지 조금씩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배열을 만들 때 우리가 0과 0 전부 다 0이 되는 걸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원스를 쓰면 됩니다. 원스 2,2 하면은 2x2짜리 1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러면 제로를 만들고 싶으면 똑같이 제로 Z를 쓰면 됩니다. 3x3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 때 0짜리를 만들고 싶다. 다 0인 걸 혹은 다 1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원스, 제로, 제로스.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사이즈 조금 전에 만들 때 제로즈를 뭐 A에 줬어요. 3x3. 그래서 사이즈 A. 그럼 A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3x3이네, 그죠? 3, 3, 3, 3. 그럼 우리가 이 비슷한 거 랭스라고 있는데 랭스 A를 한번 해볼까요? 3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왜래요, 이거는? 두 개 다 비슷한 사이즈를 하는 건데 랭스는 이제 벡터에서만 주로 적용이 돼요. 길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주로 나오고 랭스는 한 줄짜리 길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할 때는 랭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1부터 그 배열의 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랭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줄 작다, 오른쪽 가로줄 다, 세로를 자 할 때 그거 땡땡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A 1, 콜론 땡땡 하면은 첫 번째 줄에 3개가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모든 겁니다. 모든 거. 땡땡은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게 0인데 3x3짜리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줄, 한 번,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한 줄을 쫙 전부 다 선택할 때는 이렇게 땡땡을 쓰면 됩니다. 이게 다 00이니까 표시가 안 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땡땡.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땡땡을 쓰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땡땡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은까지 한 건 전부 다 뭘로 했습니까? 여기 코멘트 창에서 한 줄씩 한 줄 넣었죠, 그죠? 조금 전에 했듯이 조금 전에 이제 뭐 반올림 연산이라는 거 비교할 때도 한 줄 넣고 귀찮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스크립트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어떻게 하나의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령어들을 쭉 한꺼번에 써놓고 한 번에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동으로 쫙 다 연속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이제 스크립트 형식으로 짤 수가 있어요. 그거 하려면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옆에 현재 워크스페이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뉴 파일에서 스크립트를 해주면 M 파일이 생깁니다. M 파일 .m.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rep1 .m으로 써주면 될 것 같네요. rep1.m.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에디터가 떠요. 랩 파일, M 파일을 에디트할 창이 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쭉 했던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줄씩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 처음에 이 파일 그러니까 수행하기 전에 혹시 그 전에 있었던 거 뭐 깨끗하게 해놓고 합시다, 그죠? 이전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클리어 해도 되고 클리어 올 해도 되고 최근 클리어 했는데 뭐 클리어 올이 해도 됩니다. 그냥 클리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에 3을 주고 똑같이 바로 그냥 B에 4를 주고 그 다음에 C를 뭐 A 플러스 B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썼다. 그래서 저장. 그죠? 저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써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썼죠, 그죠? 그래서 커맨드 창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얘는. 그래서 대소문자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대문자 L을 써서 랩1, 즉 M 파일 이름 있죠, 그죠? 스크립트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방금 한 게 수행이 된 거예요. 스크립트 형식으로. 그래서 조금 전만 M 파일 여기가 수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가 나왔느냐면 깨끗하게 클리어해주고 이 워크스페이스 깨끗하게 지운 겁니다. 클리어해주고 그 다음에 A3이라는 A 변수 만들고 그 다음에 B에다가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C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다 세미콜론 붙였는데 C는 세미콜론 안 붙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 C가 나온 거예요. 7. 됐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커맨드 창보다는 주로 저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뭐 간단하게 커맨드 창으로 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변수를 우리가 표시하고 싶다 하면 땡땡하고 디스플레이 C 이런 식으로 해주면 변수 C를 이렇게 실제로 디스플레이 안 그래도 디스플레이 됩니다. 되죠, 그죠? 되지만 이렇게 해도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저장하고 똑같이 랩1 똑같죠, 그죠? 똑같이 그리고 옆에 워크스페이스에 저렇게 변수들이 쫙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스크립트로 수행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워크스페이스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어차피 코멘트 창 하나씩 넣은 거죠.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스크립트를 우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갔다가 스크립트 상에서 뭔가 열심히 막 중간에 변수 만들어서 수행하고 왔는데 그게 다 살아있고 또 딴 데 하러 왔는데 또 다 살아있고 이러면은 나중에 짬뽕이 되겠죠. 그게 싫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펑션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펑션 아까 그 스크립트와 펑션 두 가지 있다 그래죠, 그죠? 펑션 타입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 걸 얘를 우리가 펑션으로 해볼게요. 펑션인데 가로 열고 여기는 이제 출력을 받을 거 우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랩1이니까 이름을 펑션으로 랩1도 그냥 똑같이 해줍시다. 이름을 잘 맞춰가지고 대문자 랩1 가로 열고 사실 여기서 가지고 들어갈 걸 써주면 돼요. 변수를. 지금은 없는 걸로 먼저 해봅시다. 자, 변수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끝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펑션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결과값은 C로 리턴을 받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Alt Fs 즉 세이브 저장하고 똑같이 수행을 해봅시다. 자, 가기 전에 클리어를 해서 워크스페이스 다 지워버립시다. 현재 있는 작업 공간인 거 지웠죠, 그죠? 워크스페이스에 아무것도 안 나타났죠? 깨끗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랩1
여기는 펑션을 호출한 거예요. 됐죠? 똑같이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워크스페이스에 아무것도 없죠? ABC가 없죠, 그죠? 요거는 이제 펑션으로 갔다 오면은, 거기서 작업하고 끝내버려요. 리턴만 가져오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 펑션을 여러 가지 만들 때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가서 처리하고 그냥 깨끗하게 다 없애고 오는 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레번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리턴 값이 있었죠. 그래서 뭐 C는 이런 식으로 리턴을 받으면 됩니다. 됐죠, 그죠? 레번 C는 이렇게 하면 아까 펑션의 리턴 값이 C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C. 그럼 입력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그 C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 여기는 뭐, 아까 말했듯이 타입을 정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디폴트로 얘가 아주 풍부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크게 잡아놓기 때문에, 아까 8바이트였죠, 그죠? 변수가. 작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 Y,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들어가서, X 플러스 Y를 할까요, 그냥 X 두 개 가지고 들어가서 두 개 대해서 C로 리턴 시키는 거. add 함수 되겠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X, Y 두 개 들어가서 합해서 C가 나오네요. 그러면 C에다가 2,3 이러면 C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X 잠깐만, 뭐가 잘못됐지? A와 B를 A와 B 자, 봅시다. 이거 왜 이렇지? 갑자기 당황스럽네. 이게 왜 이렇지? A는 3, B는 4 이렇게 분모를 치는 A는 3, A는 3, B는 4? 갑자기 왜 안 될까요? 좀 당황스럽네. 막 A는 3이랑 B는 4를 지우시고 어디서요? 에디터 창에서 네. 명령어에 A는 3이랑 B는 4 이렇게 지우셔야지 C 계산하니까 A는 3, B는 4. 저는 이거 일단은 입력이 왜 안 되는지 갑자기 일단 요거 그러면 일단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일단 여기 펑션 이거 클리어 올인가 그거 없습니다. 맞다. 맞아. 가지 않고 다 클래식으로 그랬는데, 그죠? 미안해. 그러니까 갑자기 내 당황스러운. 3, 4 그것도 그죠? 이제 되네요. 이따 클리어 때문에
이게 지금도 제가 클리어를 안 지었네요, 우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똑같이 변수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처리해서 나오면 됩니다. 클리어가 갑자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랬네요, 그죠? 순간 당황스럽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들고 가자마자 변수를 다 지워버리니까 얘가 없다 나온 거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A, B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타입을 정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처리하고 나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함수가 되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출력이 편하게 하고 이제 펑션으로 쓰면은 제일 다른 의미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 안에 쏜 변수들은 다 없애고 다시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if else나 뭐 이렇게 이제 기타 등등 또 다른 구문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함수까지 했고 그 다음부터는 뭐 if else 이제 구문들 좀 들어갈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혹시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 아까 클리어 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놔뒀다가 순간 장난인데 그죠? 여러분 나중에 심사하지 마세요. 클리어 올을 눌렀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나중에 봅시다. 식사 뭐 편안하게 능력하게 한 1시 반까지 좀 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소화 다 시키고, 올해 1시 반쯤 해봅시다. 혹시 지금까지는 좀 궁금한 거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 굉장히 좀 천천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요까지 오늘 오전 수업 마치고,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에, 식사하고, 그때 여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